여긴 서울이 아닙니다. 전쟁터입니다. 미국 국방부 사령관이 한국을 조롱했습니다.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6천 명이 죽어갔습니다. 미국은 드론을 띄우고 특수부대까지 보냈지만 한 달을 허둥댔습니다. 결국 한국 특수부대가 투입되었고 미국이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최강 미국은 한국의 특수부대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6,000명.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믿기지 않아서 다시 펼쳤는데 숫자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6,000명. 단 3주 만에 테헤란 거리에서 죽은 민간인 숫자입니다. 저는 책상에 등을 기대고 한참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이건 전쟁에서나 나오는 숫자입니다. 하지만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내란이었습니다. 그것도 6분 만에 시작된 내란이요. 저는 데이비드 콜린스입니다. 미국 국가안보국에서 27년간 중동을 분석해온 사람입니다. 시리아 내전을 6개월 전에 경고했고 리비아 붕괴를 3개월 전에 예측했습니다. 27년 동안 제가 틀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틀렸습니다. 고작 6분이었습니다. 테헤란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걸린 시간이요. 그 6분 앞에서 제 27년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날 새벽 1시 40분, 테헤란 남부에서 속보가 올라왔습니다. 반정부 시위대가 경찰 무기고를 습격했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모니터를 흘깃 보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어차피 중동에서 무기고 습격은 흔한 일이고 열의 9은 실패합니다. 27년간 늘 그래왔습니다. 그로부터 6분 뒤, 저는 커피잔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1시 42분에 CCTV 12대가 동시에 꺼졌습니다. 1시 44분에는 무기고 300m 밖에서 폭발이 터졌고 군경이 전부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1시 46분, 텅 빈 무기고에서 무기가 사라졌습니다. 동시에 도심 통제선이 증발했습니다. 이건 폭동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처음부터 설계한 작전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옥문이 열렸습니다. 무장 세력이 거리로 쏟아졌고 총성이 밤새 울렸습니다.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3주가 지났을 때 시신이 6,000구였습니다. 문제는 미국이 꼼짝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워싱턴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국방부, CIA, 국무부, 미국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한 테이블에 모였는데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국방부 차관보가 서류를 넘기다 말고 내려놓았고 CIA 부국장은 펜을 돌리다가 멈췄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저는 27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이 답을 못 찾는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에야 국방부 차관보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밀 타격은 안 됩니다. 민간인 피해가 너무 큽니다. 그러자 CIA 부국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참수 작전도 어렵습니다. 지도부가 흩어져 있어서 잡으려면 내란이 더 커집니다.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회의실 구석에서 목소리가 났습니다. 도시형 내란을 실제로 겪어본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입니다. 저는 그 젊은 분석관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한국이라고요. 피식 웃음이 나올 뻔했지만 참았습니다. 한국. 반도체는 인정합니다. 조선소, 자동차 공장도 대단하죠. 하지만 이건 공장이 아니라 전장입니다. 중동의 모래와 피와 종파 갈등을 한국이 뭘 알겠습니까?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건 이란입니다. 서울이 아닙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중동에서 27년을 보낸 사람이 아니라고 했는데 3년차 분석관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결국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보고서를 마무리하다가 문득 손이 멈췄습니다. 잠시 고민하다가 마지막 줄에 한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도시 전체를 전장으로 다뤄본 군대의 시각이 필요함. 괄호를 열고 두 글자를 썼습니다. 한국. 백스페이스 키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누르면 됩니다. 그냥 지우면 됩니다. 그런데 누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이 여기서 뭘 하겠나? 그렇게 생각했는데도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두 글자를 남겨둔 채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신경 쓰이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우기 귀찮았을 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는요. 저는 한국 이야기를 머릿속에서 지웠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찾기로 했습니다. 27년간 못 푼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답은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2주간 정보를 모았습니다. 통신 감청, 위성 추적, 현지 협력자 보고. 모든 게 테헤란 남부의 낡은 건물 한 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무장 세력의 핵심 지휘관이 숨어 있는 곳이었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자만 잡으면 조직이 흔들린다고요. 작전 당일 새벽 2시, 미군 특수부대가 투입됐습니다. 저는 워싱턴 작전실에서 실시간 영상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대원들이 건물에 접근했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27년간 이런 작전을 수없이 봐왔지만, 심장이 뛰는 건 매번 똑같았습니다. 대원들이 문을 열었는데,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2번, 3번 확인했습니다. 분명 이곳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목표는 12시간 전에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작전실이 얼어붙었고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한참 천장만 올려다봤습니다. 다음 날 같은 시간대에 다른 구역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47명이 죽었습니다. 마치 우리를 비웃기라도 하듯이요. 며칠 뒤 또 다른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지도부 핵심 인물 5명이 테헤란 동부의 한 창고에 모인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직접 드론 타격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급습이 안 되면 하늘에서 끝내면 됩니다. 이번엔 확실했습니다. 드론이 떴고 미사일이 장전됐습니다. 화면에 창고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창고 바로 옆에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환자들이 드나들고 있었고 구급차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노려봤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병원 옆에서 회합을 연 겁니다. 타격 불가. 저는 주먹을 쥐었고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6,000명이 이미 죽었습니다. 하루에 200명씩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버튼 하나를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누르면 민간인이 죽고 안 누르면 내란이 계속됩니다. 우리가 움직이면 그들은 이미 사라져 있었고 우리가 멈추면 그들은 민간인 뒤에 숨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하려는데 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빈 종이만 노려봤습니다. 써야 할 문장은 머릿속에 있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처음으로 이 문장을 적었습니다. 미국식 해법, 적용 불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테헤란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27년입니다. 27년 만에 처음으로 답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회의에서 또 그 이름이 나왔습니다. 한국은요?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며칠 전 그 젊은 분석관이었습니다. 포기를 모르는 친구더군요. 저는 한숨을 내쉬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미국이 못 푸는 문제를 한국이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분석관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27년 경력의 중동 전문가한테 3년차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회의실을 나오면서 그 이름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서 지웠습니다. 한국, 반도체나 만드는 나라가 중동에서 뭘 하겠습니까? 우리가 27년간 쌓아온 경험도 통하지 않는 곳인데요. 저는 사무실 불을 끄고 나왔습니다. 한국이라는 두 글자는 이미 머릿속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상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국장실로 오라는 호출이었습니다. 국장실 문 앞에서 저는 멈췄습니다. 안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어였지만 억양이 달랐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국장 옆에 동양인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첫눈에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둘 다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외교관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50대로 보이는 남자는 등을 꼿꼿이 세우고 앉아 있었고
40대 남자는 창밖을 보다가 제가 들어오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마주쳤는데 차가웠습니다. 위협적인 게 아니라 그냥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감정을 전부 꺼둔 사람 같았습니다. 국장이 말했습니다. 콜린스, 한국에서 오셨다. 비공식 협의차.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이라고요. 결국 상부에서 그 카드를 꺼낸 겁니다. 미국이 답을 못 찾으니까 아무나 불러보자는 거겠죠. 저는 자리에 앉으면서 두 사람을 다시 훑어봤습니다. 대체 이 사람들이 뭘 할 수 있다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50대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현재 무장 세력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저는 서류를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3천에서 5천 사이로 추정됩니다. 정확한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들이 계속 움직이거든요. 저는 습관적으로 덧붙였습니다. 지도부를 잡으면 조직이 흔들릴 겁니다. 목표 제거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뭐라고요? 27년간 작전을 짤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적의 규모입니다. 그게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사람들입니다. 테헤란 시민들이 언제 움직이고 어디로 모이고 왜 그 시간에 그곳에 있는지 그걸 먼저 알아야 합니다. 저는 반박하려고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무장 세력이 날뛰고 있는데 시민 동선을 파악하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때 40대 남자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테헤란 지도가 떴습니다. 저는 무심코 봤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제가 아는 지도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만든 지도에는 무장 세력 거점, 이동 경로, 무기고, 위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신 이상한 선들이 도시 전체를 덮고 있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시민들의 생활 패턴입니다. 40대 남자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붉은 선은 출퇴근 동선입니다. 파란 선은 기도 시간 이동 경로입니다. 노란 점은 시장이 열리는 장소와 시간이고 초록색 영역은 밤에 사람이 사라지는 구역입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작전 지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도시의 심장 박동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언제 깨어나고 언제 모이고 언제 흩어지는지 테헤란이라는 도시가 어떻게 숨 쉬는지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50대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무장 세력은 이 리듬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시민들 틈에 섞여서 움직입니다. 리듬을 읽으면 그들이 보이고 못 읽으면 영원히 허탕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살짝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27년간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시각이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적을 쫓았습니다. 목표를 특정하고 추적하고 제거하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적이 아니라 도시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적을 찾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국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나? 저는 애써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접근법이 다릅니다. 하지만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이론으로는 그럴듯해 보여도 실제로 통할지는 모릅니다. 국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상부 결정이야. 한국의 주도권을 넘기기로 했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주도권을요? 미국은 정보와 외교 지원만 하고 작전은 한국이 설계한다. 비공식이야. 기록엔 남지 않아.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27년간 미국이 중동에서 뒷짐지고 구경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한국한테 넘긴다고요? 저는 말했습니다.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국장이 저를 봤습니다. 자네 의견은 알겠네. 하지만 결정은 났어.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상부가 결정했으면 따라야죠.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실패할 겁니다. 한국이 뭘 안다고 중동에서 작전을 짭니까? 몇 달 뒤면 다시 미국을 부를 겁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오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까 본 지도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리듬이라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주일 뒤 한국 707 부대가 테헤란에 들어갔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테헤란 현지 상황실과 화상으로 연결됐습니다. 화면에 한국인 6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다가 멈췄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미국 특수부대가 작전 전 브리핑을 하면 긴장감 속에서도 농담이 오갑니다. 서로 어깨를 치기도 하고 껌을 씹기도 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6명이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잡담이 없었습니다. 물 마시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전부 정면을 보고 있었는데 눈이 이상했습니다. 초점이 화면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딘가 먼 곳을 보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모든 걸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이미 작전이 시작된 것처럼요. 그중 한 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다른 대원들보다 체구가 작았습니다. 하지만 눈이 달랐습니다. 다른 대원들이 차가운 눈이라면 이 남자는 깊은 눈이었습니다. 뭔가를 많이 본 사람의 눈이요. 전장의 먼지와 피와 죽음을 삼키고 그걸 전부 소화해버린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나중에 그의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콜사인은 그림자. 707 최연소 부사관 출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해군 특수전전단 출신이었는데 연평도 포격 당시 민간인 대피 작전 중에 전사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림자는 18살에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19살에 특수부대에 지원했습니다. 지원 동기란에는 딱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민간인을 지키는 군인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19살짜리가 쓴 문장이라고요. 아버지가 민간인을 지키다 죽었는데 아들이 같은 길을 선택한 겁니다. 미국에서는 보기 힘든 케이스였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가 이런 선택을 합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상에 남았습니다. 저는 옆에 있던 CIA 담당관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707입니까? 담당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특수임무단입니다. 대테러 전문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대테러 전문이라. 속으로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대한민국에 테러가 뭐가 있습니까? 올림픽 경비나 서던 사람들 아닙니까? 중동의 모래바람 한 번 안 맞아본 사람들이 여기서 뭘 하겠다는 건지요.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워싱턴에서 만났던 50대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테헤란 지도를 띄우고 입을 열었습니다. 목표는 제거가 아닙니다. 절단입니다. 저는 팔짱을 꼈습니다. 또 이상한 소리가 시작됐습니다. 무장 세력의 지휘선을 끊습니다. 머리를 자르는 게 아니라 머리와 몸통을 연결하는 신경을 끊는 겁니다. 지도부가 명령을 내려도 말단에 닿지 않으면 조직은 마비됩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지휘선을 끊으려면 지휘선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한 달 넘게 추적해도 못 찾았는데 이 사람들이 일주일 만에 찾겠습니까? 그때 40대 남자가 지도를 확대했습니다. 통신 거점은 3곳입니다. 남부시장 인근, 동부공업지대, 중앙모스크 뒤편. 이 3곳에서 지시가 나갑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3곳이라고요. 우리가 2주간 위성과 감청을 총동원해도 못 찾은 통신 거점을 이 사람들이 찾았다고요. 저는 담당관을 돌아봤습니다. 저 정보 출처가 어딥니까? 담당관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공유 안 합니다. 한국 측 독자 정보라고만 하더군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석연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물어볼 방법이 없었습니다. 작전 개시는 사흘 뒤 새벽 2시였습니다. 작전 당일 새벽 2시, 저는 워싱턴 작전실에서 실시간으로 지켜봤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대원들 위치를 추적했습니다. 707 6명이 3팀으로 나뉘어 움직였습니다. 2명씩 3거점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거점, 남부시장 인근. 대원 2명이 건물에 접근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화면 속에서 그들이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2분이 지났습니다. 총성이 없었습니다.
3분 뒤 신호가 왔습니다. 완료. 저는 두 번째 거점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동부공업지대. 역시 두 명이 접근 중이었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번에도 1분, 2분이 지났습니다. 총성이 없었습니다. 3분 뒤 완료. 세 번째 거점 모스크 뒤편. 저는 손에 땀이 차는 걸 느꼈습니다. 1분, 2분, 3분, 4분 뒤에 신호가 왔습니다. 완료. 10분이었습니다. 세 거점이 동시에 무력화되는 데 걸린 시간이요. 저는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담당관에게 물었습니다. 사상자는요? 담당관이 보고서를 확인했습니다. 없습니다. 양측 다요. 저는 한참 화면만 노려봤습니다. 무장 세력 거점을 제압하면서 총성도 없고 사상자도 없다고요. 이건 영화에서나 나오는 얘기입니다. 제가 수십 년간 중동을 봐왔는데 이런 작전은 본 적이 없습니다. 다음 날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테헤란 남부 구역의 폭력이 급감했습니다. 전날까지 하루 47건이던 총격 사건이 6건으로 줄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3번 확인했습니다. 47건에서 6건. 하룻밤 만에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봤습니다. 우연일 겁니다. 하루 이틀 지켜봐야 합니다. 이런 건 금방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잠깐 조용해졌다가 다시 터지는 거요. 저는 수십 년간 그런 걸 봐왔습니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아직 판단하기 이릅니다. 그런데 사흘이 지나도 폭력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남부 구역은 계속 조용했습니다. 총격 사건이 하루 23건으로 유지됐습니다. 무장 세력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스위치를 꺼버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운이겠지. 한 구역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도시 전체로 확대하면 분명 실패할 겁니다. 중동은 그렇게 간단한 곳이 아닙니다. 그때 보고가 하나 더 왔습니다. 707이 두 번째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엔 동부와 중부를 동시에 친다고요. 두 번째 작전은 규모가 달랐습니다. 동부와 중부를 동시에 친다고 했습니다. 저는 작전 계획서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남부 한 구역도 아니고 도시의 절반을 동시에 움직인다고요? 707은 6명입니다. 6명이 도시 절반을 어떻게 커버합니까? 저는 담당관에게 물었습니다. 증원 요청은 없습니까? 담당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기존 인원으로 간다고 하더군요.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자살 행위입니다. 남부 작전이 성공한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건 한 구역, 거점 3곳이었습니다. 이번엔 거점이 12곳입니다. 6명이 12곳을 동시에 칩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저는 속으로 확신했습니다. 이번엔 실패할 겁니다. 욕심을 부리다가 무너지는 거죠. 수십 년간 그런 케이스를 수없이 봤습니다. 작전 당일 새벽 1시, 저는 다시 워싱턴 작전실에 앉았습니다. 화면에 테헤란 야경이 떠 있었습니다. 도시는 고요했습니다. 불빛들이 점점이 박혀 있었고 가끔 차량 헤드라이트가 지나갔습니다.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들 사이에서 매일 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걸요. 1시 30분, 707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추적했습니다. 6개의 점이 도시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2명씩 3팀이 아니었습니다. 1명씩 6방향으로 갈라졌습니다. 단독 작전입니까? 담당관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화면을 노려봤습니다. 미쳤습니까? 무장 세력 거점에 혼자 들어간다고요? 아무리 특수부대라도 백업 없이 단독으로 적진에 침투하는 건 자살입니다. 1시 45분, 첫 번째 대원이 목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그림자였습니다. 동부공업지대의 한 창고였습니다. 열화상으로 보니 안에 여론이 4개 있었습니다. 무장한 경비원 넷, 대원 1명이 4명을 상대한다고요?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그림자가 창고 외벽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움직임이 달랐습니다. 미군 특수부대는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입니다. 훈련받은 대로요.
하지만 이 남자는 달랐습니다. 흐르듯이 움직였습니다. 벽과 그림자의 경계에 몸을 녹이면서 마치 바람이 스쳐가는 것처럼요. 발소리가 없는 게 영상으로도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간 거였습니다. 작전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10초, 20초, 30초. 총성이 없었습니다. 1분, 1분 30초, 2분. 여전히 총성이 없었습니다. 그때 긴급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동부 3구역, 적 증원 포착. 차량 2대 접근 중. 6분 내 도착 예상.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정보가 샜습니다. 아니면 정찰을 들킨 겁니다. 무장 세력이 증원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림자는 창고 안에 있었습니다. 6분 안에 나오지 않으면 포위됩니다. 담당관이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707 회수하시죠? 철수 권고합니다. 무전기에서 잡음만 흘러나왔습니다. 3초, 5초.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손에 땀이 차는 걸 느꼈습니다. 작전 중이라 응답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이미 제압당한 건지. 7년 전 벵가지에서 미군 요원 넷이 고립됐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증원이 늦어서 전원 사망했죠.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건가? 2분 47초. 신호가 왔습니다. 동부공업지대. 완료.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뭐라고요? 담당관이 추가 보고를 확인했습니다. 목표 4명 전원 제압. 사상자 없음. 구속 상태.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창고 안에 여론 4개가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림자로 보이는 여론 하나가 창고 뒤편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증원 차량이 도착하기 3분 전이었습니다. 3분도 안 걸려서 4명을 제압하고 빠졌습니다. 혼자서요. 총 한 발 안 쏘고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중에 현지 요원이 보고를 올렸습니다. 창고 안 상황이었습니다. 4명 전원이 의식을 잃은 채 묶여 있었답니다. 경비원 중 1명은 의자에 앉은 자세 그대로 기절해 있었는데 손에 담배가 들려 있었다고 합니다. 담배재가 바닥에 떨어지지도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다가 제가 떨어지기도 전에 제압당한 겁니다. 본인이 당하는 줄도 몰랐던 거죠. 저는 보고서를 읽다가 멈췄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사람이 담배를 한 모금 빨고 제가 떨어지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몇 초입니까? 3초? 5초? 그 안에 소리 없이 접근해서 의식을 끊었다고요? 그때 두 번째 신호가 왔습니다. 중부시장 인근. 완료.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첫 번째 완료 후 2분밖에 안 지났습니다. 동시에 두 곳이 끝난 겁니다. 세 번째 신호. 완료. 네 번째 신호. 완료.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 완료. 여섯 번째. 완료. 1시 45분에 시작해서 2시 8분에 끝났습니다. 23분이었습니다. 6명이 23분 만에 6거점을 동시에 제압한 겁니다. 총성 한 발 없이요. 증원이 오는 상황에서도요. 저는 작전실 안을 서성였습니다. 담당관이 말했습니다. 나머지 6곳은 내일 밤이랍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이 안 나왔습니다. 다음 날 밤 707은 나머지 6거점을 쳤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27분. 총성 없음. 사상자 없음. 12거점이 이틀 밤 만에 전부 무력화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테헤란 상황 보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는데 손이 멈췄습니다. 테헤란 전역 총격 사건. 전날 89건. 금일 12건. 저는 숫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3번 읽었습니다. 89건에서 12건. 하룻밤 만에요. 서류를 들고 창가로 갔습니다. 워싱턴은 맑았습니다.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한 달 넘게 미국이 손도 못 댄 걸 이 사람들이 이틀 밤 만에 해냈습니다. 오후에 현지 정보 보고가 왔습니다. 테헤란 동부의 한 골목이었습니다.
무장 세력 조직원 3명이 모여 있었는데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원래 같으면 이 시간에 거리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서로 얼굴만 보고 있었습니다. 왜 안 움직입니까? 현지 요원이 대답했습니다. 지시가 안 내려온답니다. 위에서 연락이 없대요.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신경이 끊긴 겁니다. 707이 말한 대로였습니다. 머리를 자른 게 아니라 신경을 끊었습니다. 지도부는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명령이 말단에 닿지 않습니다. 조직원들은 뭘 해야 할지 모릅니다. 조직 전체가 마비된 겁니다.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89건에서 12건, 6천 명이 죽어가던 도시에서 총성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한 달 넘게 드론을 띄우고 특수부대를 보내고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어도 못한 걸 한국인 6명이 이틀 밤 만에 해낸 겁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때 화상회의 요청이 왔습니다. 테헤란 상황실이었습니다. 저는 연결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50대 남자가 떴습니다. 워싱턴에서 처음 만났던 그 사람이었죠. 그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3단계 작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3단계요? 뭘 더 합니까? 지도부입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지도부를 친다고요? 우리가 한 달 넘게 추적해도 못 찾은 지도부를요?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통신 거점이 무력화되니까 지도부가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숨어 있으면 조직이 무너지니까요. 움직이면 노출됩니다. 우리는 그걸 기다렸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습니다. 1단계에서 남부를 쳐서 테스트하고 2단계에서 통신망을 끊어서 지도부를 끌어낸 겁니다. 3단계에서 노출된 지도부를 잡는 거죠. 체스처럼 수를 놓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허둥대는 동안 이 사람들은 세수 앞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 속 그 남자를 봤습니다. 여전히 표정이 없었습니다. 작전 일정은요? 48시간 뒤입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모니터만 바라봤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 사람들은 대체 뭡니까? 수십 년간 중동을 봐왔습니다. 시리아, 리비아, 예멘. 수많은 작전을 분석하고 수많은 실패를 목격했습니다. 미군 특수부대의 작전도 봤고 이스라엘 모사드의 암살 작전도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건 본 적이 없습니다. 총성 없이 도시를 잠재우는 작전. 이건 제가 알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도부를 잡아야 끝나는 겁니다. 3단계가 실패하면 다 무너집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48시간 뒤 테헤란에서 모든 게 결정됩니다. 그때까지는 판단을 보류하겠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두고 보자. 48시간 뒤면 답이 나온다. 48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워싱턴 작전실에서 화면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테헤란 시각 새벽 2시, 3단계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목표는 지도부였습니다. 통신망이 끊기자 지도부가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고 707은 그 동선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3개의 점이 떴습니다. 지도부 핵심 인물 3명의 위치였습니다. 한 명은 테헤란 북부의 고급 주택가, 한 명은 중부의 호텔, 한 명은 동부의 창고지대. 우리가 한 달 넘게 찾던 사람들이 이제야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통신 거점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무장 경호원이 붙어 있을 겁니다. 저항이 있을 겁니다. 이번엔 총성이 울릴 겁니다. 아니, 울려야 합니다. 그래야 정상입니다. 작전실 안이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담당관이 커피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다른 분석관들도 화면만 보고 있었습니다. 키보드 소리도 없었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렸는데 땀이 차 있었습니다. 2시 15분, 첫 번째 팀이 북부 주택가에 도착했습니다.
여러 상으로 건물을 확인했습니다. 여론이 7개였습니다. 목표 1명에 경호원 6명. 707 대원은 2명이었습니다. 2대 7.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무리입니다. 화면 속에서 2개의 점이 건물에 접근했습니다. 담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초침이 움직였습니다. 10초, 20초, 30초.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담당관이 무전기를 확인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분 30초, 2분. 작전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누군가 기침을 했는데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때 신호가 왔습니다. 목표 확보. 완료.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뭐라고요? 경호원이 6명이었습니다. 2분 만에 끝났다고요? 담당관이 추가 보고를 확인했습니다. 사상자 없답니다. 경호원 전원 제압. 목표 생포 상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2시 20분. 두 번째 팀에서 신호가 왔습니다. 완료. 2시 23분. 세 번째 팀. 완료. 8분이었습니다. 지도부 핵심 3명을 잡는 데 걸린 시간이요.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8분. 총성 한 발 없이 8분 만에 지도부를 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테헤란 상황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숫자를 봤습니다. 테헤란 저녁 총격 사건. 전날 12건. 금일 2건. 2건이었습니다. 6,000명이 죽어가던 도시에서 하루 총격 사건이 2건으로 줄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에는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미국이 한 달 넘게 드론을 띄우고 특수부대를 보내고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어도 못한 걸 한국인 6명이 해냈습니다. 8분 만에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모릅니다. 지도부를 잡았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조직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지도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주일, 한 달. 지켜봐야 합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아직 판단하기 이릅니다. 두고 봐야 합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테헤란은 조용했습니다. 총격 사건은 하루 12건으로 유지됐습니다. 무장 세력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도부가 사라지자 조직이 와해된 겁니다. 명령을 내릴 사람이 없으니 말단 조직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89건에서 12건, 12건에서 2건, 2건에서 1건.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하루에 200명씩 죽어가던 도시였습니다. 지금은 거리에서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화상 회의를 연결했는데 테헤란 상황실이 비어 있었습니다. 화면에 텅 빈 테이블만 보였습니다. 의자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707이 앉아있던 자리였습니다. 저는 담당관에게 물었습니다. 707은요? 어디 갔습니까? 담당관이 보고서를 확인했습니다. 철수했답니다. 어젯밤에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기자회견은요? 성과 발표는요? 담당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답니다. 그냥 떠났대요. 공항 기록도 없고 브리핑도 없었답니다. 저는 한참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보통 이런 작전이 성공하면 성과를 발표합니다. 기자회견을 하고 훈장을 주고 언론에 영상이 나옵니다. 미국은 항상 그래왔습니다. 힘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해냈다고요. 그래야 억지력이 생깁니다. 하지만 707은 달랐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떠났습니다. 이름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도시를 살려놓고 유령처럼 사라졌습니다. 국제 언론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테헤란의 폭력이 갑자기 멈췄는데 아무도 이유를 모릅니다. 이란 정부의 진압 작전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었고 무장 세력 내부 분열이라는 추측도 있었습니다.
미국 특수부대의 비밀 작전이라는 음모론도 돌았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수십 년간 중동을 봐왔습니다. 미국은 항상 전면에 나섰습니다. 폭격을 하고 성명을 발표하고 성과를 알렸습니다. CNN에 작전 영상이 나오고 대통령이 연설을 했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강한 나라는 힘을 보여줘야 한다고요. 하지만 707은 결과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도시는 살아났습니다. 6천 명이 죽어가던 도시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누가 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름을 남기지 않아도, 훈장을 받지 않아도 결과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미국식이 틀린 겁니까? 707의 방식이 맞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모르겠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상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종 분석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테헤란 사태 전체를 정리해서 올리라고요. 저는 전화를 끊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한참을 빈 종이만 노려봤습니다. 뭐라고 써야 합니까? 미국이 실패하고 한국이 성공했다고요? 수십 년간 쌓아온 우리의 방식이 틀렸다고요?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쓸 수가 없었습니다. 보고서는 사흘째 빈 종이였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려놓았습니다. 쓰다가 지우고 지우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27년간 수백 개의 보고서를 썼는데 이렇게 오래 걸린 건 처음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퇴근하려고 사무실 불을 끄는데 책상 위에 서류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테헤란 최종 현황 보고서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온 거였는데 읽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사진이 있었습니다. 테헤란 거리 사진이었습니다. 한 달 전 사진과 지금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한 달 전 사진을 봤습니다. 불타는 차량이 있었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깨진 유리창, 바닥에 흩어진 잔해, 피가 묻은 콘크리트. 사람들이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한 여자가 아이를 안고 뛰고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얼굴이었습니다. 지금 사진을 봤습니다. 같은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가게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골목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벤치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저는 한참 두 사진을 번갈아 봤습니다. 6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 숫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허둥대는 사이에 6천 명이 죽었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달랐다면요? 만약 제가 그때 고집을 부리지 않았다면요? 저는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밤이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테헤란에도 지금쯤 불빛이 켜져 있겠죠. 한 달 전에는 그 불빛 아래서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놀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쓰기 시작했습니다. 본 작전에서 대한민국 707 특수임무단은 기존 방식과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적을 쫓지 않았다. 도시를 읽었다. 머리를 자르지 않았다. 신경을 끊었다. 그리고 총성 없이, 민간인 피해 없이 임무를 완수했다. 저는 펜을 멈추고 다음 문장을 썼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기준이다. 그 문장을 쓰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본 분석관은 초기 판단에서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한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제 손으로 제가 틀렸다고 쓰는 거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27년이었습니다. 27년간 미국이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6명이 그 27년을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707이라. 한 달 전만 해도 웃음이 나오던 이름이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6천 명. 3주 만에 테헤란에서 죽은 민간인 숫자입니다. 6분.
그 지옥이 시작되는 데 걸린 시간입니다. 그리고 8분. 707이 모든 걸 끝낸 시간입니다. 미국이 한 달 넘게 못 푼 문제를 한국인 6명이 풀었습니다. 총성 없이요. 이름도 남기지 않고요. 저는 27년간 중동을 봐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건 처음 봤습니다. 결과만 남기고 떠나는 사람들. 그게 진짜 강한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6개월 뒤, 저는 서울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한미정보협력회의 참석차였죠. 회의가 끝나고 저녁에 혼자 명동 거리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젊은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걸었고 아이들이 뛰어다녔습니다. 평범한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테헤란의 거리와 똑같았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요. 그때 누군가와 어깨가 스쳤습니다. 별 생각 없이 돌아봤습니다. 그림자였습니다. 청바지에 회색 티셔츠. 평범한 차림이었습니다. 손에는 편의점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맥주 2캔이 보였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가는 평범한 30대 남자였습니다. 그도 저를 봤습니다. 1초. 아니, 0.5초였을 겁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테헤란 상황실에서 봤던 그 깊은 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화로웠습니다. 그가 아주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의 안 보일 정도로요. 저도 끄덕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는 사람들 틈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멈춰 서서 그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금방 사람들 속에 섞여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유령처럼요. 아무도 모를 겁니다. 저 사람이 수천 명의 목숨을 구했다는 걸. 지구 반대편 도시에서 총 한 발 안 쏘고 지옥을 멈춘 사람이라는 걸. 그는 그냥 맥주 사들고 집에 가는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서 있다가 걷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밤은 평화로웠습니다. 강한 나라는 소리치지 않습니다. 결과만 남기고 떠납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지금까지 공감 코리아였습니다. 대한민국 707 부대를 응원해 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707 최고라고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